그럼 우선 첫 번째 순서로 저희 화장품 정책과 최미라 과장님께서 2021년 안전관리 정책 추진 사항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식약처 화장품 정책과장 최미라입니다. 먼저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올해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들 기업하기 어려우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 20분 정도 작년과 그리고 올해 추진 예정인 화장품 분야 주요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년은 많은 굵직한 정책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좀 묻히기는 했지만 맞춤형 화장품 제도가 본격 시행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간의 공산품으로 관리되던 화장비누나 흑제 제모왁스가 화장품으로 관리 전환이 시작된 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유아 어린이 화장품 안전관리가 좀 더 강화된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주요 정책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 외에 규제 개선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맞춤형 화장품 제도 본격 시행입니다. 올 3월에 맞춤형 화장품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을 했고, 저희가 이제 그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신고 요건이나 영업자 준수 사항 등을 정한 화장품법 시행 규칙을 개정을 했고요. 그 세부 사항들을 또 판매업자의 준수 사항 등에 대해서 고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가이드라인도 제정을 했고요. 그래서 현재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은 120개 판매장이 신고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큰 변화는 화장품 분야의 최초의 국가 자격 시험인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시험이 실시됐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무사히 3차례 시험을 시행을 해서 현재 3,700여 명의 조제관리사를 배출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고형비누 등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물품이 화장품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배경은 실은 16년도에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정부 합동으로 생활화학 제품 안전관리 대책이 발표가 됐었고요. 당시에 인체에 직접 적용되는 물품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에서 관리하기로 하고 그 중에서 고형비누, 흑제, 제모왁스는 화장품으로 관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유형을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서 18년도에 유형을 신설을 했고요. 19년도 12월 31일부터는 화장품으로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이러한 전환 품목의 특성을 반영을 해서 비누에 허용하는 색소도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책임 판매 관리자 자격 기준도 완화도 하고 제조업 등록 시 시설 요건이나 현장 실사 면제 등을 통해서 이러한 영업자들이 순조롭게 화장품 관리 체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을 했습니다. 또 하나 1년 동안 계도 기간을 운영을 했고요. 계도 기간은 12월 31일자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부터는 고형비누나 흑제, 제모왁스 관련해서 제조나 책임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영업자 등록을 하셔야 되고 화장품법에서 요구하는 준수사항을 이행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영유아 어린이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 관련된 사항입니다. 18년도에 정부 합동으로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을 했었고 당시에 어린이 사용 화장품에 대해서도 몇 가지 그 안전관리 강화 정책을 수립을 했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영유아 화장품에서 금지가 되고 있었던 보존제나 색소를 어린이 대상 화장품까지 사용 금지를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보존제 2종에 대해서는 20년 4월 18일부터 어린이 사용 화장품에는 사용할 수가 없고요. 타르색소 2종에 대해서도 작년 3월 1일부터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에 사용할 수가 없으십니다. 두 번째로 전성분 표시는 이제 성분의 이름만 적도록 하고 있는데 영유아 및 어린이 사용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성분명과 함께 보존제의 경우에는 함량까지 표시 의무화를 하였습니다. 1월부터 시행이고 저희가 경과 조치는 부자재에 대한 경과 조치를 1년 동안 두었습니다.
세 번째 사항은 안전성 입증자료 작성 보관 의무화입니다. 이거는 이제 1월 13일부터 작년 1월 13일부터 시행을 했고 그것의 세부 사항을 고시에서 정했고요. 다만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를 해서 저희가 1년 동안의 계도 기간을 운영을 했고 올해 1월 22일 날 계도 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다음입니다. 기타 법령 등 개정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저희가 전성분 표시 사항에서 하나 개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전성분 중에 향료 같은 경우에는 향료라고 쓰실 수 있었는데 작년에 화장품 향료 중에 식약처장이 정한 25종의 알레르기 유발 물질 같은 경우에는 향료라고 적을 수 없고 그 해당 성분을 반드시 기재토록 하였고요. 1년의 경과 조치를 두었습니다. 두 번째, 작년에 개선한 사항인데요. 기능성 화장품 심사 면제 대상을 확대를 했습니다. 고시를 개정을 했고 미백 및 주름 개선이나 모발의 색상 변화를 주는 여기 기술이 된 이 성분을 가지고 사용된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에는 심사 없이 보고만으로도 유통 판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항은 화장품에서 허용하는 색소의 종류를 저희가 확대를 했는데 크게 합성물 및 미생물 유래, 오타입니다. 미생물 유래 라이포펜을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게 이제 보실 사항인데 화장품의 표시 광고 가이드라인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15년이 마지막 개정이었고요. 5년 만에 다시 화장품 표시 광고 가이드라인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간에 이제 뭐 기능성 화장품 대상이 확대되거나 맞춤형 화장품이 새로 신설이 된 거, 천연 유기농 화장품 인증제 이런 변화된 제도 사항을 반영을 하고 불명확하게 기술되어 있는 상황을 명확히 하면서 가이드라인을 개정을 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국민신문고가 참 많습니다. 이러한 국민신문고에서 자주 묻는 질의를 정리를 해서 화장품 자주 묻는 질의집을 제정을 했습니다. 다음입니다. 지금부터는 21년도에 주요 추진 예정인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에 따라서 저희가 현장에 기반한 안전관리는 좀 수행이 어렵게 된 상황을 고려를 해서 안전관리 방식을 비대면으로 전환을 했고 이것은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화장품 책임 판매 관리자나 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법정 의무 교육으로 책임 판매 관리자 교육을 듣도록 하고 있고 이거는 집합 교육입니다. 다만 이제 집합 교육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을 해서 올해에도 한시적으로 최초 교육을 온라인 교육 이수시에도 인정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입니다. 두 번째 사항은 이제 수입 화장품을 영업을 하시는 분이 많은 애로사항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수입 화장품 표준 통관 예정 보고 시 제조증명서나 판매증명서를 현재는 원본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상황으로 직접이나 원본을 제출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온라인 전자사본을 제출토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시행 시기나 방법에 대해서는 한국의약품 수출입 협회를 통해서 다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세 번째 사항은 수입 화장품 같은 경우에 이제 품질 검사 면제를 받고자 해외 제조소 실사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외 제조소 현지 실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해외 제조소 실사를 서류 심사로 대체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이제 맞춤형 화장품 산업성장 지원인데 앞에서도 간단히 말씀드렸고 맞춤형 화장품 관련해서는 이제 저 뒤에 송호선 사무관이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저희가 맞춤형 화장품이 작년에 시행이 되었고 올해도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먼저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를 화장품 책임 판매 관리자 자격 기준으로 인정하는 화장품법 시행 규칙 개정을 추진 중에 있고요. 두 번째는 조제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하나의 매장에서 조제관리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겸직을 허용토록 하는 시행규칙도 개정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조제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한 해에 판매업체에 선임될 경우에는 그 최초 법정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는 시행규칙도 개정 중에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개정 사항은 상반기에 개정을 완료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입니다. 또 하나 애로사항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실제로 이제 많이 홍보하기 위해서 업체에서는 행사장이나 뭐 박람회 등에서 한시적으로 영업을 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한시적으로 영업을 할 때 정식 신고를 하면 너무나 이제 절차가 복잡하니 신고 절차를 간소화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이 부분을 검토를 해서 신고 절차 간소화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이 이제 처음 시행이 되었고 많은 조제관리사가 배출이 됐습니다. 이러한 고급의 전문 인력이 현장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일자리 매칭 플랫폼도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또한 자격시험 준비에 도움이 되고 조제관리사의 그 품질 향상을 위해서 학습 동영상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입니다. 천연 유기농 화장품 관련해서 19년도 3월부터 천연 유기농 화장품 인증제가 실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증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업계의 애로사항을 들어봤더니, 원료에서 인증제를 실시를 하면 실제로 완제품을 신속하게 인증받을 수 있고 원료 개발도 촉진할 수 있다라는 이제 개선사항이,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반영을 해서 기존의 식약처로부터 지정이 된 천연 유기농 화장품 인증기관에서 원료도 승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절차 등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기능성 화장품 심사체계 개선과 관련해서 첫 번째는 기능성 화장품을 다른 변경 사항 없이 단순히 양도양사하는 경우에는 현재에는 신규 심사처럼 60일 정도의 처리기한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개선을 해서 처리기한을 15일 정도로 단축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기능성 화장품 심사나 보고 시에 허위나 허위 자료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법적 제재 근거가 명확지 않았는데 법적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하는 의원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자외선 차단제 심사 자료 인정 범위에 미국, 호주 등의 시험법 외에도 국제 표준화 기구 IS에서 인정한 시험법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다음입니다. 기타 규제 개선 사항으로 화장품 책임 판매업 변경 등록이 현재는 이제 책임 판매업 변경 등록 시 15일의 처리 기한인데 최초 등록과 마찬가지로 10일로 처리 기한을 단축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천재지변 등 과징금의 일괄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든지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시행령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협력 및 산업성장 지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제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미 이제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긴 하겠지만, 그 화장품 규제조합, 국제화장품 규제조합 협의체라는 국제조합기구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 같은 경우에는 옵저버, 단순 준회원으로 참석을 하다가 작년 12월에 정회원으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적극적으로 ICCR 정회원 활동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 정회원 활동 수행하기 위해서 민간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ICCR에서 제시하는 기준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나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화장품 관리 대상의 영업자가 이제 책임 판매업자는 19,000개 정도가 되고요. 제조업체는 2,3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영업자들 분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은 화장품 정책과에 이제 직접 전화를 하거나 신문고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전화를 하루에 1인당 100통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연결이 어렵다, 국민신문고 질의넣는데 답변이 좀 늦게 나온다라는 많은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시고 있는데, 실은 이제 많은 질의가 있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데 신속하게 답변 드리는데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정보들이 실은 정보 자료들이 이미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가이드라인 등을 먼저 살펴보시고요. 또한 그 식약처 홈페이지에 가면 화장품 정책 정보방이 있으니 여기에도 많은 정보들이 제공이 되어 있고, 또한 식약처에서 대한화장품협회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글로벌 화장품 규제조화 지원센터에서도 규제나 해외 수출 정보들이 제공이 되어 있으니 먼저 이러한 그 공개된 정보 자료들을 먼저 살펴보시고 이제 해소가 안 되었을 때에는 국민신문고나 식약처 및 지방청에 유선 전화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저는 이제 작년과 올해 추진 예정인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다 드렸고, 궁금하신 사항은 제일 마지막 프로그램인 질의응답 시간에 조금 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